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그 벽에 기대서. 예. 저 웃지 않았는데요. 자, 좋습니다. 국회 CCTV 우선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해달라고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께서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까? 위원장이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질 때 청와대 관계자가 벽에 기대어 웃고 있다고 판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관계자는 물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불러서 화를 낸 겁니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 표정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뒤통수는 가렵지 않으신가요?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별일이 다 있죠? 네, 오프닝 들으니까 그냥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그래요? 네. 웃지 마세요. 아, 혼나요. 네, 아예 뭐 뒤통수 좀 가려우시라고요. 네. 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방한 중인 GM 베리앵글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백 장관이 오늘 국회 산자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GM을 살린다는 생각은 있지만 전제돼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GM의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먼저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해소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실사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 GM은 GM 본사와 거래할 때 매출 원가율이 통상적인 83% 뭐 84%보다 뭐 훨씬 높은 96%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예, GM 본사가 부품을 한국 GM에는 이제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사간다 이런 논란도 뭐 이런 원리에서 좀 비롯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이게 높은 매출 원가도 문제인데 본사 차입금에 한국 GM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한국 GM이 본사에다가 불합리한 업무 지원비를 대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매출 원가율을 96%로 잡는다는 건 경영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럴 때는 말이에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말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네. 아무튼 정부가 좀 단단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네. 다음 소식도 참 답답한 소식인데 네. 어제 이제 전해드렸던 이윤태 연극 연출가가 연희당 거리회 내부 회의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성폭행 사실 부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리허설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거든요. 네. 네, 연희당 거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동식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합니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오 씨는 연출가 이 씨가 노래 가사와 시를 쓰듯이 사과문을 만들었고 또 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연희당 거리회 대표는요 이 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표정이 불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하면서요 이런 조언까지 했다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 성폭행 주장이 이제 제기됐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극단 대표가 진짜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었고 이제 강간이었다면서 이 씨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형량까지 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폭행 사실 부인했다는 거는 이제 거짓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배우이자 교수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조 씨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 씨의 입장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또 SNS에 글을 올린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자신과 또 친구들, 선후배들이 당한 일이 명백한 성추행이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좀 상세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네. 조 씨의 소속사가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윤택 연극 연출가가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진정성 어리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자리인데 무슨 리허설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 듣고도 진정성은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네. 각도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네. 게 리허설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아, 그렇죠. 영국 연출가가 말이죠. 거꾸로. 네. 연출가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죠. 네,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현직 부장검사에게서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2명으로 된 셈인데요. 검찰은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가 혐의를 이제 자백했다면서 김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아이고. 다음으로 가죠. 네. 네. 뉴스해부에서 이제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제 네. 다스와 관련된 수사,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바로 비자금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조성했다는 다스 네. 격리 직원 조모 씨입니다. 그렇죠. 네. 그 수사를 맡았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1월 말에 이 조 씨를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 신분을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 씨가 이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이제 비자금 120억 원 의혹을 밝힐 키맨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주목됐던 인물인데요. 네네네. 정확히 이제 지난 1월 30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14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검찰이 개인 횡령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이 조 씨가 횡령을 한 때를 좀 보면은 이게 2008년 이전이라고 보면요. 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이제 남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검찰이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시 나왔던 관측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영장 청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네. 뭐 일단 분위기를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 조 씨를 구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구속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구속의 필요가 있었으면 진작 했을 거다. 뭐 그러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희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자금 두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전담수사팀이. 거기서 이제 김성우 전 사장하고 지금 권승호 전 전무를 공모해서 조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횡령한 시기와 같은 기간에 50억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이제 조 씨가 공모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또 증거들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김종희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자수서 냈고 관련된 증거까지 제출을 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조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요.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격리 직원 조모 씨와 함께 이제 이 김종백 씨가 97년도에 다스에 함께 들어간 입사 동기라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예.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 씨가 이제 김종백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이런 말을 이제 여러 차례 했다고 하네요. 아하. 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검찰이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제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정황을 확인하고요. 각각 2,9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또 효성은 검찰이 고발했는데요. 네. 이 두 기업은 한수원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합병합기 이제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이 문제를 아주 용기 있게 제보하신 분이 있었죠. 공정위에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 우리 방송과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말씀하셨던 게 경영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 수주를 해라, 담합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때 방송 중에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심지어 한수원에 품질 인증을 거치지 않은 변압기를 납품했는데 이게 이제 불량품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죠. 그때. 다른 데도 아니고 원전에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이긴 한데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씨는 뭐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딸 친구인 중학생을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또 이제 살해한 혐의로 그러니까요. 구속돼서 재판에 네. 넘겨졌잖아요. 네네. 근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 씨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또 둘째로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또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네. 또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무기징역으로는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하면 이제 감형도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제 사형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뭐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제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영하게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이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청와대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특별조사단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네. 우선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있죠.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속에 암호 파일이 네네. 들어있었는데 네.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조사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예,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 법원 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성향을 파악한 문건 발견을 했는데 암호 파일로 저장됐던 게 이제 760여 개. 이게 이제 잠겨 있어서 열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구타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격을 해서 이틀 동안 최소 250명이 숨지고요. 네. 1,20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꽤 많이 포함돼서 참 안타까움을 그렇죠.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지역을 봉쇄하고 병원에까지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타에 있는 병원 7곳이 타격을 입고 또 지금 3곳은 심지어 운영이 중단돼서 희생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외신들이 전해온 그런 사진을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구호단체들 진입도 통제되면서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뭐 식량난, 영양실조 이거에 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시리아 주민들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뉴스앱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죠.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번 주 일요일이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 며칠 사이에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개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언제 어느 규모로 재개하느냐 이에 대해서 설왕 설래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패럴림픽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재개하겠다는 표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훈련 자체를 어쩌지는 못한다.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다만,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발표나 네.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올림픽을 보호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러면 궁금한 게 재개는 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개를 하느냐까지 이미 합의를 해놓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이 현재 협의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얘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네. 이미 그 4월 중순 이후로 훈련이 미뤄진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연합 군사훈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다. 어떤 점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훈련 자체는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네. 그 적시를 경과하게 되면은 전략자산 전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단적으로 7월부터 또 UFG, 즉,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연습이 코앞에 있거든요. 7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과 한두 달 후에 이제 훈련을 7월 여름 훈련을 갖다가 준비하고 홍보에 들어가는데, 네. 이미 지나간 훈련을 가지고 만지작거린다 한들 음흠. 이미 그 자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아니라 3월에 하기로 했던 키 리졸브 훈련 자체는 시효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훈련이 있는데 더 대규모고 네. 이 훈련을 가지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죠. 요번에 그 이야기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이 이게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를 둘 정도의 규모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월 정세에 맞춰서 네. 다음 국면을 대비하는 걸로 이미 넘어간 거라고 봐야지. 예. 이 자체를 가지고 그때 가서 뭐 훈련을 재개하네, 연기한 걸 다시 하네, 이런 얘기를 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때가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키 리졸브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시 대비 연합 지휘소 또 일부 실병 기동 훈련을 하는 등 네. 그때 목적에 맞춰서 훈련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달리합니다. 그렇다면은 7월에 하는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네.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전쟁 상황을 가정으로 한 지휘소 연습을 하고 네. 또 일부 그 군사적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때 다양한 정기 전술을 연마하고 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미 훈련의 그런 가장 메인 이벤트는 그러면 어느 훈련이냐? 네. 그거는 7월에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월에 뭐 4월이든 5월이든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제 전략 자산이 전개되든 안 되든 간에 그때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레귤러하게 기계획된 것을 준수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미 이 훈련의 시효는 상당 부분 상실이 됐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뭐 재개를 한다고 그렇게 신경 쓸 훈련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는가 못 되는가는 미국이 전쟁 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엄포입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갖고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실상 격렬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훈련의 이니셔티브는 한미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한 선물은 줬고 여기에서 훈련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의 군사적인 공백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올림픽 보호 정책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그때 4월 중순 넘어 5월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지나간 훈련에 대한 시효는 시기적으로 이미 상실이 된다는 의미지. 훈련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 억지 효과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요점을 좀 사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때쯤 시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3월에서 불과 연기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되는 시점이고 4월이 넘어가면 훈련 기한이 원체 경과되니까 그때 가서는 이 훈련의 본래 목적은 만에 이미 희석화된다는 거. 어쨌든 다 이 얘기는 평창올림픽 끝난 뒤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 이야기니까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급변을 가져올 정도의 중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강화한다든가 네. 새로운 어떤 긴장이 조성됐을 때가 문제인데 네. 이럴 때는 애초 예정에 없었던 훈련을 긴급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전략 자산만 전개하는 정식 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군사 행동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남북 관계가 평창 이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지. 네. 이 연합훈련을 어느 시점에 콕 찍어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느냐. 단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연기된 훈련 재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네. 그냥 북한의 어떤 억지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귀를 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연기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세요? 결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결심한 것은 네. 그 전달 1월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MBC 방송하고 KTX 기차 안에서 한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그 발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확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 네. 기자회견이 나가면서 예. 북한은 남한하고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연합훈련 연기를 과감하게 발표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좀 남측이 나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런 연합훈련에 대한 사인을 준다는 거는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 거니까 남한을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대화해볼 만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그 KTX 안에 MBC와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남북한 군사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 연합훈련 연기라는 네. 북한에 발신한 신호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되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 군사회담은 판문점에서 합의된 3가지 합의사항 중에 2번째인데 네. 이거는 북한이 요구해서 넣은 합의사항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는 주로 교류협력 쪽을 원했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3번째 항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이제 남북한 간의 문화, 체육 교류니 경제 협력이니 네. 이런 얘기 그건 골치 아프고 니네 성의 없는 거 다 알고 네. 그런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이렉트로 이제는 그 문제 본론부터 얘기하자. 예. 이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 군사회담을 남북한에 재개해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거는 북한 측 요구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우리 정부도 이제 한반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 네.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중요한 안보상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반면에 북한은 이제 한미 군사연습 중단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군사회담으로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열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평창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현 상황에 맞는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은 단연코 네. 남북 군사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의원님의 그 분석과 진단에 따르면 그냥 4월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보고요. 4월에 재개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요한데 네. 평창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에 남북이 군사 실무 회담으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간다고 한다면
7월에 UFC까지 일정하게 수위 조절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군사회담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고 네.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안 한다면 네. 7월에 한미 군사 연습까지도 축소되거나 네. 변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허.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작년 8월에 네네.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때 북한이 60일간 핵과 미사일에 대한 별다른 동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걸 좋은 신호로 해석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나는 존중한다는 네, 표현을 썼고요. 있었죠. 네네. 그 직후에 한미 연합훈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전략자산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때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 전략자산 3종 세트가 네. 연합훈련에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는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주한미군이 불과 4,000명 남짓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데 이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이 됐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이미 작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라고 해서 네네. 굳이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한반도 정세의 핵심 키는 전 역시 키워드는 쌍중단이라고 봐요. 자, 정리를 해야겠는데 평창 이후에는 남북 군사회담에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기대할 만하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유행어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영미 이거죠. 영미? 네. 영국과 미국. 아, 진짜 이 썰렁한 좀 아직 그만 좀 해요. 내가 진짜 그럴 때가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잘못했어요. 아우, 진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정 선수가요. 팀원인 김영미 선수를 향해서 외치는 게 바로 영미 가야 돼. 영미 기다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미가 유행어라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치지 마세요. 좀 방송 너무 쉽게 해 진짜. 재밌으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재미없다고 빨리빨리 댓글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유행어의 주인공 김영빈 선수는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유행어가 되고 이렇게 스타가 된 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컬링이 이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이잖아요. 눈빛이 정말. 그렇지 살아있어요 정말. 또 인터넷 악플을 우려해서 팀원 전체가 올림픽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는데요. 영미를 외치는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서 이 빙판을 닦는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엔 이게 이제 무슨 작전명인가 했던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누리꾼들이 직접 만든 영미 사용 설명서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왜냐면 그리고 집에서 컬링 저거 한다며요. 네, 그렇죠. 로봇 청소기. 그렇죠. 빗자루 막. 그 사진 뭐 한참 분들 진짜. 그 실제로 김은정 선수의 어머님 이름이 김영미 씨래요. 그래요? 그래서 동네 분들은 야, 자는 진짜 엄마 억세게 불러 쌌네 막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댓글 소개. 네, 루땡땡님께서는요. 영미 선수 몰래 유행하려고 했는데 들켰다 막 이런 얘기하셨고요. 피피땡땡님께서는요. 자려고 누우면 자꾸 맴도는 그 이름 영미? 왠지 근데 이 이름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같은데? 그쵸. 이분은? 그쵸. 뭔가 좀 묘하지 않아요? 정말 아재들끼리만 통하는 유머예요. 왜 뭐라가? 유땡땡님께서는요. 엄마 이름이 영미인데 아빠가 영미 빨리 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정말 이 영미 씨는 곳곳에서 잘 쓰이고 있네요. 서글퍼진다. 아유 참나. LEVL 땡땡님께서는요. 김은정 선수 어머님 성함도 영미 씨라고요. 영미우스에 띠다 이런 얘기했어요. 안땡땡님
이은희님께서는요, 핸드폰 안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경기에 집중하려는 정신 자세가 이미 금메달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선수들이라서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인천 지역 어민들이 화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왜요?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에 있어서 또 다른 뉴스인데요. 네.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등을 채취하는 골재 사업자들이요. 서울의 남산 규모의 버금가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도 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웅진군 해역의 수중모래섬 풀등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청정해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수협과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요, 지난 30년 동안 퍼올린 모래로 네. 이미 인천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했고 생물 서식지도 파괴됐다고 지적하면서요. 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골재 사업자들의 해양 이용 협의서 반려를 촉구했는데요. 갑자기 이거 전해주시니까 네. 4대강 사업한다면서 퍼내는 그 모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갑자기. 닷새 갔나? 댓글 써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여간. 그래서 네. DALC 땡땡님께서는요. 네. 적당히 좀 합시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맞아요. 네, 진짜. 네. HEAR 땡땡님께서는요. 모래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으로 인해 생물이 자라고 오염이 정화된다. 맞아요. 네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IRF 땡땡님께서는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XPTW 땡땡님께서는요. 위분들이 잘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엔 좀 이러지 맙시다, 좀, 우리. 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무적의 댓글 오늘 여기까지 하죠.